자, 4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번부터 140번까지의 문항이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항은 yet부터 시작해서 already까지. 자, 품사에 공통점이 있나요? 있습니다. 냈다다 부사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near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로 가장 많이 써요. 자, it's near the bank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것은 자, 은행 근처에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near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Where is the nearest post office around here?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 근처에 가장 가까운 자, 그런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은 어디에 있나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부사도 동일형입니다. 근처에라고 하는 뜻도 있고 접근하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쓰이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듣고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차례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토익에서는 자, nearly라고 하는 단어와의 구별을 요구합니다. nearly는 거의라고 하는 뜻이니까 정답과 관계없이 요 정보도 여러분들이 잘 집어넣어 두세요. 나머지 아이들은 다 부사입니다. yet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그러나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부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자, still도 부사고 자, 그다음에 already도 부사죠.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분은요, 자, 부사는 문장이 없어도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뭐 해야 돼요? 바로 이분은 자, place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lace a purchase ord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주문과 관련된 동사 중에서 place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죠. 두 단 오타의 뜻인데요. 주문을 하다라고 하면 make an order, place an order, give an order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뭉치 전체를 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결국은 구매 주문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주문이 뭐에 대한 주문이에요? 바로 새로운 waste disposal machine 되겠습니다. 자,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하는 것이죠. dispose는 버리다, 자, 처리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폐기물 처리 기계에 대한 자, 구매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맥상 벌써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근처에서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가 답이에요? 여전히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주문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다. 즉 번역하면 뭐죠? 아직까지도 주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still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여전히의 뜻이 있고 자, yet라고 하는 단어에도 여전히의 뜻이 있죠. 물론 yet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부사로 사용되면 1번에 여전히의 뜻도 있고 2번에 무슨 뜻이 있죠? 벌써의 뜻이 있는데 벌써의 뜻으로 쓰일 때는 의문문에서만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으로도 안 되고 의문문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그럼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둘 다 여전히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still이 여전히의 뜻으로 쓰일 때는 문장의 종류와 관계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에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yet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전히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을 때 어때요? 그렇죠. 자, 바로 부정문에서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지금 부정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정답은 뭐였죠, 여러분들? A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정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yet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와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자, yet을 부정문에 쓸 때 또 하나의 조건은 뭐가 있죠? 부정문에서 여전히의 뜻으로 쓸 때 바로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not yet 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봤죠? 즉 다시 말해서 부정어의 뒤쪽에 나오게 되면 yet을 쓰는 거예요. 얘는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부정문에서는 얘를 쓸 수도 있고 얘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부정문에서 still을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바로 still 다음에 부정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have to 사이에 빈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뭐뭐 해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도 뭐뭐하지 못했다의 부정문의 뉘앙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부정어의 다음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이때는 still을 쓰지 않고 yet을 씁니다. 만약에 B번이 정답이 되려고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Ms. Acker still has to place에 어순을 가지면 정답은 B번이었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has to를 뭐라고 봐요? 일종의 부정문은 아니지만 부정의 뉘앙스를 주는 그런 어구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어의 뒤에는 뭘 쓴다? yet을 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우리는 토익에서 어떤 표현을 강조하죠? have yet to 라고 하는 표현을 무척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여기는 물론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has가 왔지만 자 요거는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외워두시면 돼요? 아직도 뭐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수거 표현으로 외우시고 부정어의 뒤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형식적으로 부정문은 아니에요 분명히. 자 하지만 부정어의 뒤에 온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still을 쓸 수 없고 yet을 써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난이도가 다소간 있었던 문제고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입니다. 자, yet는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부정문에 yet가 사용됐을 때 이슈가 돼요. still과 함께. 둘 다 부정문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결론은 still은 부정어 앞에 쓰고 yet은 부정어 뒤나 자, 부정어구의 중간에 쓰는 그런 어구이기 때문에 자, has to 사이에는 yet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안 틀리려면 이론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have yet to 아직까지도 뭐뭐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31번의 난이도 높았던 유사, 부사의 자, 구분 문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132번이고요. 자, 132번은 품사 문제예요. 자, 그런데 뭐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여기는 지금 동사뭉치 사이에 지금 빈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자리는 부사 자리 아니에요? 자, 30번대 문제지만 1초짜리 문제였습니다. 부사 찾아서 답으로 쓰세요. 정답은 C번이죠. temporarily 뭐죠? 일시적으로. temporary는 그러니까 뭐예요? 일시적인. 됐죠? 예.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정답을 잘 내봤고요. 자, 그럼 해석하고 끝낼게요. 케빈 블랙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시적으로 고용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고용돼 있죠? 바로 자, 보험업계에 고용이 되었었어요. 뭐 하기 전에요? 바로 되기 전에. 뭐가 됩니까? 바로 governor. governor는 주지사예요, 미국에서. 자, 주지사의 바로 조언해주는 사람, 고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문역 혹은 고문이라고 합니다. 주지사의 자문 역할이 되기 이전에 자, 보험업계에서 일시적으로 고용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32번 문제도 마무리 짓습니다. 자, 다음 33번인데요. 33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다 ED형이잖아요. 그리고 뜻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어휘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동사와 결합됐을 때 be displayed는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be prohibited는 뭐죠? prohibit가 금지하다의 뜻이니까 자, 금지되어 있다의 뜻일 것이고 be captured는 뭐예요? capture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면 사로잡다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사로잡을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두 번째 뜻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뒤쪽에 만약에 capture의 목적으로 attention이라든가 혹은 interest 같은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 누구누군가의 흥미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누구누군가의 주목, 관심 이런 것 따위를 사로잡다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미를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바로 말뭉치 전체를 알아두시라는 거고요. Part 7에서 시험을 치르시다 보면 간간히 capture attention, capture interest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당황해하지 말고 해석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된다 이거죠. 이해됐죠? 물론 capture는 잘 아시겠지만 명사로도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포박, 뭐 사로잡기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제 motion picture 그러니까 움직이는 영상 있죠. 그 중에서 뭔가 순간 포착을 할 때, 그죠? 그때도 우리가 캡처했다는 얘기 많이 쓰죠. 자, 그래서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자, 오늘은 동사로서의 의미만 확인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be persuaded는 설득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자 지금 어휘가 들어가야 문맥이 가장 적절하냐인데, 자, 이 문장은 일단 요거를 가짜 주어로 보고 to 이하를 진짜 주어로만 볼 줄 알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to 이하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바로 얘가 주어입니다. 기어가는 건데요. 어디를 넘어서? 담을 넘어서 기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바로 전시 공간이 되겠습니다. 전시 지역인데 그 전시 지역이 어디에 있어요? 동물원. 동물원의 전시 구역에서 담을 넘어서 기어가는 것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바로 금지가 돼 있다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맞겠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133번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자, B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이 문제도 마무리 짓고요.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입니다. 34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다른 품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코스트는 여러분들 일단 해안이라는 거 알죠? 해안가, on the east coast 이렇게 얘기하면 동해안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코스털리라고 하면 당연히 형용사고요. 코스털리는 당연히 부사가 되겠죠. 근데 이 단어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이거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요 셋과는. 코스터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 컵 같은 거 밑에다가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받치게 돼 있는 거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주죠. 바로 이런 컵 받침대를 코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듣고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해안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와서 이거는 연안 여객선도 코스터라고 해요. 그런데 뭐 2번의 뜻은 여러분들 듣고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코스터는 1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시면 시작해 볼까요? 어떤 품사가 필요해요? 더가 나오고 지금 lines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앞에는 명사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coastal line을 답으로 일단 정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적절한 형용사형이 없을 때는 복합명사가 와도 되지만 복합명사의 자 기능은 복합명사에서 제1명사의 기능은요. 형식적으로는 명사 플러스 명사지만 이 아이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형용사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school bag이라고 했을 때 school의 형용사형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갈 때 들고 가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의미로 school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school bag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복합명사에서 제1명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용사 역할인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아이를 복수형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절대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코스트가 오면 혼돈이 있을까? 이렇게 복수명사가 앞에 나와서 복합명사가 되기를 바란다면 대단히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형용사를 정답으로 고르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자,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스페셜 퍼미트와 자, 퍼미션이 등장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명사 자리니까 퍼미션에 답 쓰면 돼요? 안 돼요? 앞에 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퍼미션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특별 허가증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후이아의 사람들인데요. 자, sailboats가 되겠습니다. sail은 주로 이제 자동사로 항해하다의 뜻이 있지만 타동사로는 이런 배 따위가 나오게 되면 배를 갖다가 띄워서 항해하다의 뜻이죠. 뭐뭐를 띄우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트를 띄우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따라서? along the coastal lines가 되겠어요. coastal lines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해안선이 되겠죠. 자,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연안 항로를 따라서 자, 보트를 갖다가 띄우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베이는 만이니까 알렉산더 만의 연안 항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coastal lines는 그래서 해안선이니까 자, 그래서 연안 항로라고 하는 의미로도 자주 쓰인다는 점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134번 문제도 마무리를 짓는데 이 문제 별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시면 135번 가시고요. A, B, C, D의 선택지는 전부 다 전치사일 수 있습니다. 물론 past는 명사로 과거, 자, 그 다음에 형용사로는 과거의라고 하는 뜻도 있죠. 전치사로는 무슨 뜻이에요? 자, 어떤 특정 시각을 지나서, 특정 장소를 지나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within도 범위의 개념이죠. 이내에라고 하는 개념이고 behind는 자, 뭐뭐의 뒤쪽에라고 하는 개념이고 from은 출처와 근거를 나타내 가지고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이것도 전치사 어휘 문제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벤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관리팀이 인정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인정받았어요? 자, board는 위원회인데요. 앞쪽에 더가 붙으면 the board of directors에서 of directors가 생략된 형태로 봐요. 그래서 the board가 나오면 이사회라고 봅니다.
이사회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는데요. 뭐에 대해서 인정받았죠? 바로 for 이하 때문에 인정받은 거예요. 자, 인정받은 이유가 뭘까요? 구해냈습니다. 뭐를요? 회사를요. 뭐로부터 구해냈어요? 바로 출처와 근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는 from이 맞죠. 재정적 붕괴가 되겠습니다. 금융 붕괴를 우리가 financial meltdow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적 붕괴로부터 회사를 구해냈는데, 자, 그것 때문에 이사회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135번은 전치사 어휘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또한 어렵지 않게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Financial Meltdown과 같은 전문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자, 네 번째 강의 절반까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휴식을 좀 취해야 될 시간이고요. 자, 이제 조금만 힘내시면 되니까 자, 힘내서 마지막 5문제 잘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136번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자, 36번부터 마지막 5문항 자, 처리를 해보는데요. 36번부터는 선택지로 등장하는 어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집중력이 더욱더 요구가 되고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고 가실게요. ABCD의 선택지는 품사가 서로 다릅니다. However는 그러나 라고 하는 부사고요. Unless는 접속사입니다. Against는 전치사인데 반대와 대립의 개념이 있죠. 자, without은 전치사인데 부재 상태, 뭐뭐가 없이라고 하는 의미로 주로 쓰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 문장에는 어떤 품사가 일단 필요한 걸까요? 자, 일단 문장 안에는 목적어가 있고요. 자, help가 지금 동사입니다. 그리고 목적 보호가 rehabilitate라고 하는 자, 원형 부정사가 나왔어요. 앞에는 to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략된 상태가 되겠죠. help는 목적 보호를 원형 부정사로도 취하고 to 부정사로도 취하는데 문제는 부정사라고 하는 아이는 동사와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어를 이하에 가질 수가 있고요. 따라서 뒤쪽에 전치사가 왔다라고 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를 가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부사가 올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however를 지우고 접속사가 올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unless를 지우게 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against냐 without이냐 두 가지만의 문제가 남죠. 물론 분사구문의 경우에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자, 지금 분사구문에서 접속사가 복원됐다까지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Physical Therapy Sessions가 되겠어요. 세션은 기본적으로 기간이죠. 자, 물론 회의의 뜻도 있고요. 특히 이제 회의 기간을 우리가 세션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는 특별 수업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는 단어니까 뜻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Physical Therapy라고 하는 것은 물리치료니까 물리치료의 자, 그 시간과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까?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단어가 어렵습니다. Rehabilitate는 뭐죠? 회복시키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회복시키다라고 했을 때는 복권시키다.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네, 그래서 사면복권의 뜻으로 복권시키다. 왕 같은 경우에는 회복시키는 게 복위시키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회복시키다죠. 그들의 상처, 치료를 회복시키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going through more 자, invasive 자, measures가 되겠어요. 자, 이건 좀 어렵죠? 요 표현은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칩시다. go through는 뭐예요? 뭐뭐를 통과해서 가는 거니까 겪는다의 뜻이잖아요. 이것을 겪지 않고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겪지 않고도 그들의 상처, 부상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물리치료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invasive measures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도 정답은 D번에다 쓰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아주 쉽지도 않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못해 먹을 만한 그런 문제도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몰랐던 단어들 챙겨서 다 외워두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설명해야겠죠? invasive라고 하는 단어는요, 듣고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이 단어가 이제 토익에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높진 않은데, invade가 침투하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학용어로 주로 쓰이는데, 그래서
침습성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침습성이라는 게 뭐죠? 빠르게 침투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nvasive cancer라고 하면 침습성 암이라고 하고 굉장히 빠르게 침투하는 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과적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invasive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뜻은 듣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외과적인 조치들. 됐죠? 물리치료를 하면 외과적인 치료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과적인 그런 수단과 조치들을 겪지 않고도 자, 그들의 부상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물리치료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measure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 측정하다의 뜻이지만 명사로 사용되면 수단 조치의 뜻이라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셔서는 안 되는 중요 어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여기는 별표를 3개 드릴게요. 자, 기억하시고 오히려 이런 단어는 잊어버려도 좋다. 자, 여기까지 해서 136번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이고요. A, B, C, D의 선택지는 모두가 다 ED형이고 자, 비동사와 결합돼야 되므로 이것은 또 어휘 문제입니다. Be supervised는 관리 감독된다의 뜻이겠죠. 자, B번의 required는 요구된다의 뜻이고 analyzed는 분석된다. vacate라고 하는 것은 알죠, 여러분들? 자, vacancy라고 하는 것이 자, 공백의 그런 뜻이니까 이것은 비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히 어떤 일자리 따위를 떠나서 공간이 비어 있을 때 써요. 그렇기 때문에 비우다. 어떤 일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일자리를 떠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 일자리를 비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 일자리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문맥상 적절한 어휘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일단 주어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press conference입니다. 기자회견이죠. 그 다음에 자, on the investigation. 자, 그 조사와 수사에 대한 기자회견이 연기됐습니다. 언제까지로? 모든 증거가 어떻게 될 때까지? 증거는 분석돼야죠. 자, 증거가 관리 감독되거나 자, 요구되고 혹은 비워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증거가 분석이 다 끝날 때까지 자, 그렇게 연기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37번은 선택지를 C번에다 쓰시면 돼요. 자, 30번 때 후반대 어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지로 등장한 어휘들이 D번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문제로 규정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8번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자, 이번에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Originality는 독창성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Entirety는 뭐예요? 이게 전부를 말하겠죠. 네, 전체 다를 우리가 말하는 거. 전체 전부의 뜻이고. 자, tranquility라고 하는 것은 tranquil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많이 쓰는데 고요한, 평온함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요함과 평온함의 뜻이죠. 역시 30번 때 후반 문제로 가니까 선택지의 난이도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sincerity는 뭐죠? sincere 많이 들어봤잖아요. 진실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 저것은 신실, 정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명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제안합니다. 뭘 제안하죠? 당신이 읽을 것을. 뭘 읽을 것을? 바로 고용 동의서. 즉 고용 계약서예요. 동의서는 즉 계약서입니다. 동의해서 사인했으니까 계약서죠. 컨트랙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읽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사인하기 전에. 어떻게 읽어요? 통째로 전부 다 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in its entirety라고 하고 정답은 B번입니다. in its entirety 혹은 in their entirety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 통으로 외워두세요. 통째로라고 하는 얘기예요. 계약서를 빼놓지 말고 통째로 다 읽을 것을 제안한다라고 하는 문맥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entirety라고 하는 단어는 그다지 그렇게 우리가 사방팔방 막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in its entirety 혹은 in their entirety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주로 사용되는 자,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예 이거는 통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고 자, 이 정도면 난이도가 꽤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나머지 선택지들은 다 말이 안 돼요. 그죠? 네, 독창성 속에서, 평온함 속에서. 자, 그 다음에 진실함 속에서 읽어라. 말이 안 되고요. 통째로 다 읽어라. 라고 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정답은 B번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39번입니다. 자, A, B, C, D의 선택지는 자, 모두 의미가 다른 형용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이해하기 때문에 당연히 ED도 동사로 보시면 안 되고 분사로 봐야겠죠. 그래서
자, distinct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렇죠. 독특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distinguish에서 나왔어요. ready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delayed는 자,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연기된 것이고, exempt는 동사로도 쓰는데요. A를 B로부터 면제시키답니다. 자, 누구누구를 뭐뭐로부터 면제시켜주다라고 하는 의미로 써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도 자, 뭐뭐로부터 면제된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는데, 요것은 자, 뭘 기억해야 돼요? not before noun을 기억하셔야 돼요. 명사 앞에서 수식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수식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from은 exempt와 굉장히 친한 전치사입니다. 뭐뭐로부터 면제가 돼 있다. 뭐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뭐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long-term bonds가 되겠습니다. 자, long-term bonds는요. 장기 채권이에요. 채권. bonds라고 하는 단어는 자, 수능에서는 주로 자, 유대감, 연대감, 결속력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자, 토익에서는 그런 뜻으로 안 나오죠. 채권입니다. 장기 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엇으로부터? from도 나와 있네요. be ready가 나오게 되면 뒤에 전치사 for가 와서 뭐뭐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라든가 혹은 뭐뭐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투부정사가 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뭉치에 익숙하신 학생들은 자, B번 잘 버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 중에 보시면 뭐로부터? income taxes가 되겠습니다. 소득세로부터 면제가 돼 있다는 얘기는 소득세가 면제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언제죠? 그들이 발행될 때죠. 누구에 의해서? 자, municipal government가 되겠습니다. municipal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라고 하는 뜻이니까 별표 하나 드릴게요. 이것도 토익에서 가끔 나오는 단어니까 알아는 두시고요. 이 문장에서는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정부에 의해서 발행이 될 때는 소득세로부터 이것은 어떻게 된다?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나머지 선택지들은 답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러시면 139번까지 마무리 짓고요. 140번 갑니다. 자, 140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명사인가요? 자, 얘는 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every는 형용사로만 쓰죠. 따라서 빈칸이 지금 후 이하로부터 수식을 받고 있다. 그럼 뒤에 동사가 나올 텐데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는 지금 주어가 나와야 되는 자리니까 every는 안 되겠어요. 아시겠죠? 비슷한 단어로 each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형용사, 대명사, 동일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빈칸에 들어갈 수 있겠으나 자, every는 형용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every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죠? 정답과 관련 없이 every는 매 하나하나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하에 단수명사가 오는 것이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each도 마찬가지로 그 점을 기억해야겠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일단 D번을 지우고 나머지를 정답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 후 이하의 동사가 뭐가 보여요? once의 s가 보입니다. 이 얘기는 자, 앞쪽에 주어가 중복 생략됐다는 얘기인데 왜 중복 생략됐어요? 선행사와 중복되어서 생략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주어도 뭐란 얘기예요?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가 자, 바로 자, once의 주어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복수의 주어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단수가 답이 돼야 되는데 another는 형용사, 대명사, 동일형인데 형용사로는 안 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의 맥락이냐 혹은 후 이하를 뭐뭐뭐를 원하는 누구라도의 맥락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어휘 문제로 우리가 지금 좁혔어요. 어법과 자, 그다음에 품사를 통해서 지금 every와 those를 제거하는 과정까지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둘 다 명사니까 자, 문맥상 어떤 단어가 필요하냐로 가시면 됩니다. 어떤 단어가 필요할까요? 사업을 갖다가 시작해요. 이 지역에서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때요?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세미나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또 다른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도움을 받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 한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맥락은 아니죠. 누구라도 자, 세미나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의 맥락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지금 140번의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마지막 140번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는 학생들은 이 S를 보고도 자, C번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다 라고 해서 every에다 답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everyone 혹은 everybody면 모르겠지만 every 자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품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40번까지 자, 4강의 강의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강의까지 해서 자, 파트 5가 모두 종료됐어요. 해볼만 하셨죠? 자, 도전해서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면 결국은 익숙해지는 거니까 지금 잘 안 된다라고 해서 속상해하고 나는 영어를 못하나 봐. 아니면 아니 왜 저런 걸 다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짜증보다는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습득해서 결국은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는 자, 요런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주십사라고 주문을 드리면서 자, 네 번째 강의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자, 그러시면 다섯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